그러니까 이 법칙에 그냥 그게 안 되면 기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들이 오토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반오토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자리가 많이 비싸고 95%가 공식이고, 근데 이제 왓더버가 입점되는 걸 보고 어떤 목표와 비전 때문에 거기 입점하셨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400만 마이너스예요. 400 이상은 무조건 자신은 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끄는 기술을 알고 있잖아요. 동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동선도 그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이고 네. 동선을 좀 동선에 대한 부분은 네. 정확해요. 동선은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리를 보면 돼요. 다리는 뭐냐면 주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조리시설, 이거는 이제 완료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음식 픽업이죠. 보시면 조리시설과 조리를 다 하면 완료 음식을 놔두고 완료 음식을 플레이팅하거나 포장을 하고 네. 그 포장을 음식 픽업까지 가는 주방에 대한 동선이 있을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음식을 저장고가 있겠죠. 이 저장고는 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일 쓸 재료들로 크게 나뉘어요. 네. 음식이 들어오면 저장고에 놔두고 네. 이 저장고에 있는 것들은 장만을 하거나 세팅을 해서 바로 쓰는 공간에 뭐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포장 용기들도 여기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재료들로 조리시설을 하고 조리를 하고 조리가 완료되면 어느 플레이팅 곳에 놔둘 것이고, 놔두면은 포장 또는 플레이팅이 들어가서 손님한테 나가기 직전 서빙을 한다거나 여기 포장 픽업대에 놔두겠죠. 네. 여기에 있는 동선이 발자국 수가 적으면 돼요. 발자국 수를 적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죠? 뒤돌아서 하면 더 좋겠죠. 앞뒤로 무발자국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조리, 여기는 포장. 저장고를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죠? 횟수를 봐야 돼요. 횟수를 체크해서 저장고 횟수는 하루에 몇 번이죠? 뭐 3회 미만. 저장고에 있는 거를 맨날 재료 준비를 해서 모자라면 까나요? 예상을 해갖고 하잖아요. 3회, 하루에 이용이 3회 이하예요. 그럼 이거는 장만을 하는 재료들은 언제 쓰나요, 보통? 사용하는 것들은 뭐 다수죠, 다수. 이것도 다수죠, 조리시설. 들어오면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게 완료 음식도 이것도 다수죠. 네. 나갈 때니까. 이것도 다수죠. 그럼 이것들은 발자국을 최대한 멀게 배치를 하고. 뭐 구석이나 이쪽으로 배치하고. 요것과 요거는 가까워야 되겠죠. 그럼 요것과 요거는 또 가까워야 되겠죠. 음식이 완료되고 패킹하기 전까지는 또 가까워야 빠르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다섯 발짝 가는 것보다 손만 뻗으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또 가까워야 되겠죠. 네. 여기랑 여기랑 가까울 필요 없겠죠. 여기랑은 가까울 필요 없겠죠. 중간에 포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랑도 가까울 필요 없겠죠. 네. 요거랑 요거랑 가깝고 요거랑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저기 저장고랑 장만 후에 저거는 안 가까워도 되나요? 이거랑 가까우면 좋죠. 근데 어차피 저장고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다 가까울 수는 없죠. 네. 이거는 이제 식재재를 옮기는 공간에 가까울수록 좋죠. 보통 입구랑 가까우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척대 이런 데 가까우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이 법칙에 그냥 왜냐면 햄버거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조리와 장만하는 곳이 가까워야 되고, 세 발자국 아닙니다. 세 발자국. 음식 완료 포장과 이게 세 발자국에서 다섯 발자국 안에. 이것도 세 발자국, 다섯 발자국 안에. 근데 이제 시야성은 또 보여야죠. 시야성이라는 게 뭐? 조리를 하는 사람이 홀까지 보이면 더 좋죠. 네네. 그리고 조리하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홀로 보내는 게 좋죠. 그럼 이제 대처가 들어갈 때 와서 응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홀만 전담으로 있는 응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그럼 인건비가 늘어나죠. 그러면 저렇게 운영 중인 가게에서 조리 기계를 도입한다면 여기죠. 네,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걸 빼고 이렇게 넣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리들이 양면 그리들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웍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계를 쓸 수 있겠죠. 기계를 쓸 수 있는 곳은 두 가지죠. 여기 기계, 여기 기계. 패킹 기계도 있긴 하죠. 포장하는 것도 막 자동 패킹 기계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패킹 기계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어차피 손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좀 더 음식물이 유지관리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패킹 기계고, 네. 음식물을 빠르고 동일한 음식으로 나가기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요 두 것이에요. 네. 당일 쓴 재료 장만, 네. 그 다음에 조리까지예요. 요 두 개. 그러니까 패킹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손으로 떼는 게 있고, 네. 누르면은 절삭돼서 되는 테이프, 길이만큼만 나오는 게 그렇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로 여기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음식 픽업 주문은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기계화예요. 주문을 사람이 안 받고 하는 것이다. 기계화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홀은 그렇게 됐지만 여기 안에서는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지금은. 근데 그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요소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들을 장만하고 몇 개를 만들고 그걸 이쪽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것들로 기계로 분을 따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딱 규칙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들이 오토를 어떻게 해요? 반오토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반오토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을 잡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익이 남아야 돼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것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스케줄화를 해서 재료를 장만하는 것은 전체 운영 스케줄이에요. 12시간 중에 오후 3시는 무조건 해동을 잡고 몇 개를 해서 집어넣는다 운영이죠. 네. 그 안에서 또 조리 매뉴얼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는 장만을 해오는 시간과 그것들을 다시 어디다 놓고 개수까지 정해놓은 시스템 공식을 만들어서 그람수로 재거나 하세요. 네. 만들어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 재료들로 조리를 하는 것도 규격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계화를 해야 된다. 네. 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조리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를 준비하면 조리죠. 조리를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요식업에서 관리하고 편제하고 시스템화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중요하니까 한 세트발이라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코멘트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댓글로 자영업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마곡나루역에 가게를 준비 중이신데 그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이제 그쪽 주변을 돌아봤는데 그쪽 자리가 많이 비싸고 95%가 공식이고 뭐 부동산에서도 뭐 안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왓더버가 입점되는 걸 보고 어떤 목표와 비전 때문에 거기 입점하셨는지 여쭤보신 분이 있거든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희 그 지점에 대한 사장님의 상황은 상가를 샀어. 네. 은행 대출로. 상가 주인이야. 근데 상가 근처 다공실이야. 입점이 안 돼. 왜냐? 거기가 대기업들이 지분을 다 샀어. 다 지어놨는데 들어오기에 좀 걸려요. 제가 봐서 3년 걸려요. 근데 먼저 샀어. 은행 대출로 샀어. 네. 그러면 3년 동안 이자 400만 원씩 하면은 1년이면 4,800만 원에 3년이면 38, 24, 326, 1억 4천 얼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 왓더벅 브랜드도 있고 개설에 대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자 400 이상은 무조건 자신은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될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지만 네. 이자 400만 원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400만 원 마이너스예요. 생돈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400만 원을 만카이 치고 그 건물의 상가의 가치가 상향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소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사라는 것이. 근데 대표님은 400만 원을 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어떤 거는 확신하고 오픈하면 4,500 이상 하잖아요. 아 그래도 뭐 그 주위가 뭐 다공실이고 이러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긴 하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끄는 기술을 알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보증금 1,500에 월세 70만 원 해서 1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을 배달 상권을 보고 포장 상권을 보고 거기는 일단 입점은 되지 않았다. 왜? 보증금과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다. 차고 있는 거에 비해. 아직 입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입실이 안 되지도 않았다. 아예 안 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은 발로 많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냥 월세를 400만 원, 450만 원씩 주고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내가 샀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월세를 들여놓으면 되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을 따져서 3년에 400만 원씩 나갈 돈을 장사를 해서 채워놓고 나중에 팔거나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이득 아닙니까? 근데 기준은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 2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매출 기준. 네네네. 150에서 200 정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쪽으로 봤는데 이제 속사정을 모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속사정은 뭐냐면 400만 원이 매달 마이너스로 나간다예요. 이분도 프랜차이즈 업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제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